자,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화장품 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설계자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K-뷰티 열풍, 장난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이 무대 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틱톡이나 아마존 켜면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핫한 뷰티 제품들, 다들 한 번쯤 보셨거나 직접 써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바이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품을 팔고 있는 그 브랜드들이요. 사실 그 화장품을 직접 발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숫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94억 달러.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 예상치인데요. 와, 정말 역대급 규모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장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K-뷰티 산업이 사실상 중국 시장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의존도를 훌훌 털어버리고 미국, 유럽 전역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완벽하게 글로벌 다변화에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화려한 글로벌 확장의 무대, 맨 앞줄에 서 있는 건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거대한 전통 대기업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셜미디어 생태계를 꽉 잡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D2C 마케팅을 엄청나게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인디 브랜드들이에요. 이들은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징검다리 삼아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로 곧바로 직행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 바로 ODM의 등장입니다. 이 화려한 마케팅 뒤에서 실제로 이 엄청난 성공을 묵묵히 제조해내고 있는 진짜 주인공들을 만날 차례거든요. 화장품 산업의 가치사슬,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한번 쓱 훑어보면요. 저기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이 보일 겁니다. 바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거대 제조사, 즉 ODM 기업들이죠. 원료 공급과 유통 사이 그 한가운데에서 전체 판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DM이 정확히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레스토랑의 마스터 셰프를 떠올려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인디 브랜드가 화려한 간판을 달고 손님을 끌어모으는 프론트라면 ODM은 주방 뒤에서 맛의 핵심인 비밀 레시피를 직접 연구하고 개발해서 심지어 그 소유권까지 꽉 쥐고 있는 마스터 셰프인 거죠. 단순한 하청업체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제조사들이 하는 일은 그냥 재료 몇 개 대충 섞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화학적 배합을 완벽한 비율로 맞춰내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모공 패드, 선크림, 겔 마스크 같은 제품들의 아주 미세한 패키징 구조 설계까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제품을 완전히 창조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궁극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속도인데요. 덩치 큰 레거시 브랜드들이 제품 하나 기획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말 답답할 정도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ODM 시스템을 활용하는 인디 브랜드들은 어떨까요? 단 3개월에서 6개월. 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제품을 런칭해버립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절대 깨지지 않는 해자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들이 특정 ODM 제조사들에게 딱 묶여서 떠나질 못하는 걸까요? 보통은 브랜드가 원가 절감하려고 더 싼 공장으로 퀵퀵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ODM 기업이 법적으로 그 화장품 레시피의 소유권, 즉 IP를 쥐고 있거든요. 게다가 소비자분들 진짜 예민하시잖아요. 내가 취해야 하는 크림 질감이 아주 0.1%만 달라져도 바로 등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바꾼다는 건 브랜드 입장에선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말도 안 되는 도박인 거죠. 그래서 이 거대 제조사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게 아주 높고 단단한 장벽을 세웁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숫자. 매출의 5%에서 6%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온전히 연구 개발, R&D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뷰티 업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가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거대한 다국적 뷰티 브랜드들도 R&D에는 기껏해야 2, 3% 정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서 조용히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들이 오히려 2배가 넘는 비용을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의 투자 추이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매년 수백,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스킨케어나 선케어, 메이크업만 빠고드는 고도의 전문 연구소를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어요. 이러니 다른 기업들과 기술 격차가 넘사벽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 완벽한 글로벌 장악입니다. 이 숨은 제조사들이 전 세계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 매대들을 어떻게 조용히 점령해 나가고 있는지 확실한 팩트로 확인해 보시죠. 영국의 부츠, 프랑스 세포라, 아니면 당장 미국 아마존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최상위권에 랭크돼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핫한 바이럴 제품들 있잖아요? 조선미녀, 아누아, 메디큐브 같은 브랜드들요. 놀랍게도 그 대다수가 바로 이 한국 ODM 기업들이 레시피를 짜고 만들어낸 이들의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요? 네 번째, 바로 오프라인 확장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바이럴을 넘어서 진짜 거대한 규모의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온라인이 대세라지만 화장품은 역시 직접 손등에 발라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사는 맛이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화장품 시장 매출의 무려 70%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인디 브랜드가 얼타나 세포라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순간 그 수많은 매장 매대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초기 물량과 안전 재고가 한 번에 필요해집니다.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누굴 향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ODM 제조사들에게 폭발적인 대량 생산 주문이 눈사태처럼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변화의 파도가 어찌나 거센지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글로벌 뷰티 거인들조차 결국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에스티러더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마저 이 엄청난 비용과 트렌드 변화 속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자체 공장 시스템을 포기하고 제조를 아웃소싱하는 쪽으로 완전히 전략을 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되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틱톡에서 본 그 핫한 바이럴 뷰티 제품을 결제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그 브랜드를 사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제조사의 마스터피스를 사고 계신 걸까요? 앞으로 화장품 진열대를 보실 때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연 뷰티 산업의 진짜 지배자는 누구일까요?